자, 16강 게이트웨이 볼게요. 16강 게이트웨이는요, 작년 대수능 문제 41에서 42번 그 문제였습니다. 장문. 자, 그럼 봅시다. classifying, 분류하는 것. things, 사물을 together into group, 그룹으로 무리지어서 함께 사물을 분류하는 것. 자, 지금 보시면 동명사 주어를 썼습니다. classify라는 분류하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 주어를 썼는데, 동명사 주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룹으로 묶어서 사물을 분류하는 것, 그것은 is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어떤 무언가요?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바로 그 무언가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고요. 여기 여기서 목적어 빠졌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all the time, 항상 하고 있는 바로 그 무언가입니다. And 그리고 it isn't hard to see why. 그 이유를 보는 것은 isn't hard,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건 뭐 어렵지 않대요. 2번, imagine, 상상해 보세요. trying to, 애쓴다. 샵은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다죠. in a supermarket, 슈퍼에서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려고 애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 슈퍼가 어떤 슈퍼냐? where부터 그 다음 줄에 shelves까지 가로로 묶이고요. 그게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받아주는 관계부사 where입니다. 뒤에 문장은 완전할 겁니다. The food, 식품이 was arranged, 배열이 되어져 있다. in random order, 마구잡이로 on the shelves, 그 선반 위에 마구잡이로 배열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슈퍼마켓 안에서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where 관계부사 뒤에 문장 완전하다고 했는데 확인해 볼까요? The food 주어 나왔죠? 그리고 뒤에 동사 was arranged 나왔는데 동사가 지금 수동태를 썼죠?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고요. 문장 완전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즉, tomato soup next to the white bread in one aisle. 한 통로에서 하얀색 빵 옆에 토마토 수프가 있고요. 치킨 soup in the back next to the 60watt light bulb. 그리고 60와트짜리 전구 옆에 그 뒤에 치킨 수프가 있대요. 그리고 one brand of cream cheese in front and another in aisle A near the cookie. 그리고 한 빵은요, 크림치즈가 있는 한 빵은요, in front 앞쪽에 있고 또 다른 빵은 그리고 쿠키 옆에 있는 8번 통로 옆에 있대요. 지금 마구잡이로 막 섞여 있죠? 그죠? 마트 안에서. 3번,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 여기서 what은 관계되면서 what이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디귿자로 묶이고 이게 앞에 있는 fi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want 뒤에서 목적어 빠져있죠. 네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일은 would be time consuming,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add 그리고 extremely, 매우 difficult, 어려울 겁니다. if not possible,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것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막 마트 안에 섞여져 있으니까요. 4번, in the case of a supermarket, 슈퍼마켓의 경우 someone, 누군가 had to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그 분류의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체계대로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해야만 했대요. 그쵸? 우리가 마트 가면요, 과자는 과자별로, 그리고 식품은 일반적인 식료품은 식료품대로, 음료는 음료대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하지만 there is also 또한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그 분류의 기성의 체계가 또한 있습니다. 자, 어떤 분류 체계가 있습니까? Embodied in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기성의 분류 체계가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번부터 4번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분류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 예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이 왜 분류가 되어져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언어 있죠. 언어에서 분류가 사용이 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6번.
The word dog, 개라는 단어는 for example, 예를 들면 groups together, 함께 분류를 합니다. 뭘 분류해요? A certain class of animal, 그 동물의 특정 부류를 분류를 합니다. And 그리고 distinguish them from, distinguish A from B를 썼는데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그것들, 즉 특정한 동물들의 부류를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별을 합니다. 개라는 단어는 특정 부류, 동물의 특정 부류를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그 동물들을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로 그룹이 1번, distinguish가 2번 들어갔고요. 7번, such a grouping, 그러한 분류는요, may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too abstract, 너무나 추상적이다. to be called a classification, 분류라고 불려지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래요. 너무나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his, 이것이 is only, 오로지 because, 뭐뭐 때문이다.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그 단어에 이미 당신이 have mastered, 숙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분류, 개라는 단어를 분류를 하고 또한 그 개라는 단어로 불려지는 동물을 다른 동물들로부터 분류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추상적이면 그 단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개념인데 우리가 어떻게 숙달이 되어지겠습니까? 추상적 개념인 게 아니고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개라고 불리는 그 동물들을 딱 봤을 때, 아, 쟤는 개야, 쟤는 고양이라고 불리는 동물들과는 다른 동물들이야 라고 구별을 하는 게 그 개념이 어떻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면 그거를 우리가 숙달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딱 개라고 부르는 동물들을 봤을 때, 아, 쟤는 개야, 그리고 고양이라고 부르는 동물들을 봤을 때, 아, 쟤는 고양이야 라고 구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너무나 숙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누가 봐도 개라고 불리는 동물을 보고 개라고 부르고, 고양이처럼 고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동물들을 보고서 고양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한테 너무나 분명해. 왜? 그게 굉장히 숙달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해 보이는 거야. 그걸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추상적이면은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분명하죠. 왜? 너무나 숙달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as a child, 아이로서, 어떤 아이요? learning to speak, 말하는 걸 배우는 아이로서 you had to work hard, 당신은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부터 여기 있는 you까지 가로로 묶여요.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그 분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어떤 분류요?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분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요게 가로로 묶이고 앞에 있는 그 분류를 꾸며주는 지금 목적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목적어가 빠진 겁니다. 이게 제가 써놓질 않았네요. 목적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여기서 목적어가 빠진 건데, 선생님 이거 목적어가 왜 빠진 거예요? 뒤에 you 있잖아요. teach는 원래 몇 형식이다? 4형식. 그래서 you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다. 직접 목적어, 목적어 관계대명사였던 위치나 대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목적어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죠. 자, 9번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get the hang of 뭐뭇을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you probably, 당신은 아마도 made mistakes, 실수를 했었을 거야. 즉 언어의 분류 체계를 네가 이해하기 전에 당신은 아마 실수를 했었을 겁니다. 어떤 실수요? Like calling the cat, 고양이를 a dog, 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했었을 것입니다. 10번 if, 만약에 you hadn't learned to speak,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었더라면 the whole world, 전체 세계는 would seem like, 뭐뭐처럼 보였을 겁니다. the unorganized, 정돈되어지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당신은 처지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처지요? 5번 infant. 유아의 처지에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유아요? For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됩니다. Every object. 모든 사물. every 뒤에는 단수명사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object s 안 붙는 거고요. 모든 사물이 is new and unfamiliar. 새롭고 낯선 바로 그 유아의 처지에 놓여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분류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구라는 단어와 부모나 혹은 가족, 친구와 가족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학습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회에 나왔을 때 친구와 가족을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을 할 때 누가 어디까지가 친구이며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그거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혼돈의 상태로 우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뭘 배우지 않았다면? 언어, 말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언어의 분류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분류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분류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다. 자, 뒤에 보시면 In running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분류의 원리를 배우고 있을 때 therefore, 그러므로 분류의 원리를 배우는 건 we will be learning,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about the structure,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조요? That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lie at, 놓여 있는, 거기에 있는 바로 그 구조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어의 분류 체계를 배운다라는 거, 분류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건 언어에 있는 분류 체계를 배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분류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 보면 나왔던 얘기 1번에서 4번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분류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인데 뒤에 5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분류라는 것이 언어에서부터 언어에 나오는 그러한 분류 체계와 동일하다. 그래서 언어에서의 분류 체계가 그 세상을 분류하는 그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글을 이제 써놓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4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2번 분류, classification,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language 언어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 바로 분류다.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나머지 보기들 보시면 유사성 of strategy in sales and language learning 판매와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전략적 유사성, 전략의 유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었죠. 3번 exploring linguistic issue through categorization 그 분류화를 통한 언어적 문제를 탐구하는 것 이런 얘기 아니었었고 4번 is your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better 기성의 분류 체계가 정말로 better 더 낫습니까? 5번 dilemmas of using class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언어 학습, 언어 교육에 있어서 그 분류를 사용하는 것의 딜레마는 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반드시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답은 어쨌든 2번이었죠. 언어에 내재하는 특성, 그게 바로 뭐다? 분류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언어에 내재하는 특성인 분류를 통해서 세상도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42번의 답은 3번.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여기 있었던 그 abstract, 추상적인, 이게 추상적인이 아니고 obvious, 분명한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다. 답은 그래서 C가 틀린 거였었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해석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단어 암기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작문은요 생각보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푸실 때 그 31번에서 40번 여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여기서 그 시간을 문제 풀다가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41에서 45를 먼저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문이 생각보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충분히 갖고서 읽으시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30일에서 40번을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40일에서 45를 먼저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맞다,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1번에 2번, 42번에는 3번이었습니다.